15,000원짜리를 물때가 7,500원이면 그럼 본사가 얼마나 남는 거야? 지금 한 8분 정도 계시는데 8분이 4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얘기한다고요? 한 분이 최저 매출 매장도 얘기를 해주나요, 본사에서? 뭐지 못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은 잘 얘기를 안 해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근데 왜 그 정도 노력을 안 할까요? 좀 답답하긴 해요, 솔직히.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권장을 하고 점주님 번호를 줘버립니다. 전화해보세요. 프랜차이즈 창업자 80%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창업하면 안 되는 프랜차이즈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제가 신뢰하는 분이라서 좀 인터뷰를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대 창업하면 안 되는 프랜차이즈. 보통은 이렇게 이런 형태의 프랜차이즈는 피해라, 약간 이런 이야기는 많은데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어떤 프랜차이즈를 좀 피하면 좋을까요? 이 브랜드는 좀 하면 안 되겠다 네. 싶은 거는 브랜드. 네, 저도 알고 있는 브랜드 같은데요. 네.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저도 이제 브랜드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폐업을 해야 될 것 같다. 말씀하신 그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은 저희 쪽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전화가 왔는데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3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 짧은데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게 사장님 왜 폐업을 하셔야 되고 왜 바꾸려고 하냐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매출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오픈 때는 매출이 정말 높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이제 물때가 50%가 넘어갔던 거죠. 원가율이 50% 넘어가니까 이제 본사에서 설명했던 거는 40% 정도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줄 알고 했는데 그리고 오픈 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러스 알파로 인력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매출이 높았을 때는 오히려 인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달은 남질 않았던 거고 그 다음 달부터는 매출이 반토막이 나서 3개월 만에 이건 답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하셔서 전화를 주신 거죠. 근데 그 브랜드가 지금 전국에 몇백 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그 있거든요. 홀 매장 같은 경우는 한 100개 정도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대학교 상권에도 꽤 많이 들어간 걸로 저는 봤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물때 때문에 좀 많이 힘들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재방문이 없다. 저도 그래서 그 브랜드를 좀 많이 조사를 해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으려고 많이 봤더니 한 끼에 13,000원에서 15,000원. 그러면서도 저 생각을 해보니까 본사 운영하는 입장에서 15,000원짜리를 물때가 7,500원이면 그럼 본사가 얼마나 남는 거야? 보통은 원가율이 좀 높으면 이제 음식의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재방문율이나 매니아층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게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매장들은 뭐 잘 되고 있는 매장들도 있는데 그렇게 전화 온 케이스가 세 군데서 세 점주님이 전화가 온 걸로 봐서는 이 브랜드는 그래도 정말 좀 프랜차이즈 중에서 좀 좋지 않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대표님 입장에서는 뭐 한 번 정도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세 분이나 같은 브랜드를 운영을 하시다가 연락을 했는데 거의 비슷한 이유들 때문에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상권 조사를 제가 이제 대표긴 하지만 직접 많이 다녀요. 이렇게 점심시간에 얼마나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걸 보러 많이 다니는데 요지에는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브랜드 매장들이. 근데 지금 최근에 다시 가봤을 때는 폐점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프랜차이즈라면 어쩔 수 없이 좀 폐점하는 곳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혹시 대표님 브랜드는 그러면? 저희는 현재 폐점은 없는데 진짜요? 저 52개의 매장 운영 중인데 저희가 뭐 잘났다는 건 아니고 오픈한 지 한 8개월 혹은 1년 만에 폐점을 한다는 거는 그런 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네. 임대차 계약 2년도 못 채우고 폐업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는 건데. 네, 그 폐업은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2년 내지 3년을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이제 다양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폐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브랜드를 조금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진짜 애매하네요. 사실 이 브랜드를 제가 또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브랜드라서.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뭐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솔직하게 실제 현업에 계시면서 계속 봐왔던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반대로 이런 브랜드는 진짜 좀 괜찮더라 괜찮게 보고 있다 하는 브랜드들도 있을까요? 제가 이제 브랜드를 이제 덮밥이랑 라면이랑 쌀국수 이런 것 브랜드인 면식당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동종업계가 또 있어요. 거기 중에서 이제 덮밥이랑 마제소바 브랜드 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는 전국에 또 200개가 있거든요. 그쪽은 솔직히 제가 봐도
괜찮다. 브랜드가 맛도 괜찮고 재방문율도 괜찮고 본사도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들었고, 또 지인들 중에서 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 실제로 그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 잘 아시겠네요. 네. 그래서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괜찮다, 나이스하다, 적절하게 남고 본사도 관리를 해주고 괜찮다라고 말해 주시는 걸로 봐서는 제가 알아본 것과 그 점주님들의 어떤 말을 들어보니까 이 브랜드는 괜찮은 브랜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어떤 자영업자분들이 얘기하면은 뭐 신뢰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직접 또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좀 아는 지인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속속들이 또 여쭤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브랜드가 좀 진짜 좋게 좀 느껴지긴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행동들이 그 브랜드에서 뭘 하는지를 보고 저거는 우리 브랜드에도 넣으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잘 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제가 카피를 해서 우리도 우리 브랜드 점주님들한테 이런 걸 해줘야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브랜드는 나는 저렇게는 절대 가면 안 되겠다. 약간 본보기 삼는 그렇죠. 어떤 브랜드가 되기도 하네요. 그 요즘에 사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랜차이즈 창업하신 분들 거의 80%가 다 후회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2, 3년 안에 다 폐업을 하시고 진짜 힘든 와중인데, 오픈을 시켜놓고 나몰라라 하는 본사도 꽤 많잖아요. 저도 이제 몇몇 브랜드들은 진짜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이런 브랜드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은 저도 해보니까 그 관리를 하려면 사실 끝도 없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력이랑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매장에 가서 점검도 해줘야 되고, 신메뉴도 계속 만들어야 되고, 광고도 계속 태워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제 점주님들이 뭔가 알아준다거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뭐 제재하는 수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본사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것과 또 반대로 거기에 쓸 게 아니라 오히려 신규 매장 유치에만 더 신경을 쓰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수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보통 그 브랜드 매각을 꿈꾸는 브랜드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런 브랜드들은 사실 덩치 키우기에 급급을 해서 팔면은 엑시트를 해서 얼마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저는 그러지 않나. 그러면은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했어요. 근데 보통은 본사에서 뭔가 뭐 손익 관리라든지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우리 브랜드 요 자리에다 하시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어느 정도는 좀 주고 받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전혀 관리를 안 해주나요? 그거는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점주로서 2번 정도를 경험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네, 해봤더니 그 2 프랜차이즈에서는 전혀 그런 건 없었어요. 정산을 어떻게 봐야 되며 수익은 이렇게 내야 되며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저도 이제 지인들이 이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하는 데가 있냐 여쭤봤을 때 단 한 곳도 없었죠. 그러면 점주님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럼 안 남으면은? 안 남으면은 왜 안 남는지 뭐 이제 뭔가 본사 욕을 한다거나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80%는 후회한다가 아마 그런 데에서 나오지 않나. 아직도 멀었네요, 그죠? 그러면 대표님도 본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표님도 그러면 어쨌든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밖에 있을 수밖에 없나요? 아니요.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네네네. 점주님들이랑 월 정산을 저랑 같이 봐요. 매장 정산을. 매장 정산을 같이 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만약에 얼마다, 그러면 지출이 얼마인지 그거를 같이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점주님한테 그런 엑셀 파일을 딱 보내드려요. 그러면 지출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인건비가 1,200이 나갔고, 물때가 2,000이 나갔고, 관리비, 가스 이런 것들 얼마 나갔다 입력만 해주시면은 그 항목별 세세하게 다 퍼센티지 나오는 엑셀을 만들어서 드려요. 그걸 3개월치 한눈에 볼 수 있게 드리면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걸 제가 이제 받아보고서 전 매장 다 하고 있으니까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평균에서 벗어나는 뭔가 항목이 있으면은 그걸 달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고 있길래 그게 나오냐? 대표적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이제 타 지점들은 보통 평균이 18% 정도, 점주님 1인 근무를 하게 되면은 한 18%가 보통 지출이 됩니다. 근데 어떤 특정 지점에서 그 엑셀을 받아봤더니 27%다. 그러면 점주님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점주님 인력 타임테이블 어떻게 쓰고 계세요?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본사에서 해준다고요? 대표님이? 각 매장마다 다? 네. 그럼 만약에 A 매장 같은 경우는 뭔가 인건비가 평균보다 많이 높거나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분석해가지고 그렇죠. 방안을 제시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나하나 다 한다고요? 네. 그래서 타임테이블을 받아가지고 점주님 여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직원을 하나 빼시고요. 알바로 써보세요. 그리고 여기 타임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좀 저조하니까 시간대별로 봤더니 여기는 알바
없이 한번 해보세요. 본사에서는 그게 어쨌든 데이터가 있으니까 데이터가 있죠. 충분히 그 인력 구성으로 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은 처음이다 보니까 몰라서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은 이제 들어보고서 점주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 적정 인건비는 1,200입니다. 근데 점주님은 지금 1,450을 쓰고 계신데 250을 좀 줄여야지 타지점 평균과 맞고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원하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라고 저는 코칭을 해주고 두 번째 뭐 물때 같은 경우도 본사 거 얼마, 이제 사입하는 거 얼마가 있을 것인데 그것도 이제 많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찾는 거죠. 와, 근데 그거를 일일이 매장마다 다 해주시고 있다는 게 조금 센세이션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브랜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하고 있냐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이 브랜드를 좀 오래 하고 싶어요. 오래 하려면은 패점이 없어야 되는 거고 패점이 없으려면 단순합니다. 점주님들이 800에서 1000 이상씩은 다 벌어 가줘야지 패점 안 합니다. 그 양도양수가 될지 언정.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 거 매출은 잘 나오는데 수익이 안 나온다? 그렇게 되면 다 패점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나하나 들어가서 점주님한테 안 되고 있는 걸 잡아줘야지 실제 점주님 주머니 얼마가 들어갔는지까지 체크를 해드려야지 된다 생각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래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패점이 한 군데도 없는 거 아닐까요? 기간이 길진 않은 것도 있어요. 저희가 3년 반 정도 된 브랜드니까 기간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패점률을 최소화시키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거를 일일이 좀 하고 있고 매달 한다기보다는 처음에 한 3에서 6개월 정도를 잡아주고요. 잘하시는 점주님들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럼 다른 지점들 하고 있는 사례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와, 근데 본사에서 이런 컨설팅 역할을 직접 해준다는 게 정말 저는 처음 보는 사례 같고 보통은 그냥 슈퍼바이저 분들 통해서 약간의 어떤 코칭 정도? 이 정도로 해서 끝내는 경우를 제일 많이 봤는데 진짜 이건 신기하네요.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해주는 거면은 가맹점 입장에서는 진짜 좋을 것 같은 게 가맹점 분들이 제일 못하시는 게 손익계산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를 버는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미 쓰러져가는 매장을 그냥 겨우 붙잡고 있는 그런 형태가 너무 많아서 와, 이거는 저는 시스템으로 법적으로 좀 도입이 되면 좋겠다 약간 이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 이 영상을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이 싫어하시겠네요. 네. 이 예비 창업자분들이 프랜차이즈를 창업을 하려면 그러면 진짜 좀 잘 알고 창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들게 하거든요. 여러 가지 질문을 본사에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손익관리 부분도 좀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지도 좀 물어보고 하면 되게 좋을 텐데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떤 질문이 좀 이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유효하고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을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런 본사에 질문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브랜드를 좀 알아보실 때 어떤 점을 좀 알아봐야 되는지가 좀 더 적절한 질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창업을 하실 때 비용이라는 게 많이 들잖아요. 그런 창업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에서 설명해 주는가. 구체적이라면은 이제 금액별로 얼마가 나오는지 보통 질문을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 얼마 들어요? 그러면은 본사에서는 저희는 얼마 듭니다. 말할 겁니다. 이제 근데 거기서 세부 내역을 정확하게 좀 볼 수 있냐? 여기서 일반적으로 어떤 지점들이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가 들어갔고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냐? 그래서 그런 세부 내역들을 정확하게 공개해 줄 수 있냐? 아마 장사 건프로님 채널의 어떤 영상에도 그 뭉뚱그려서 얼마다라고 하는 본사는 피해라고 했던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 저도 이거 경험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커피숍을 했던 적이 있는데 상담할 때 어머니랑 같이 도와드리러 갔었어요.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스하다 합시다 라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나온 개설 비용은 9천만 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냐. 그때는 장사 초보였고 처음이다 보니까 뭘까지도 몰랐냐면 부가세 10%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9천 몇백만 원 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설 비용 8,200만 원 정도였던 거죠. 그건 너무 비싸네요. 네, 그래서 간판이라든지 뭐 어떤 특수한 비용들 이런 것들이 또 막 들어가니까 사실 초보 창업자분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뭐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근데 이미 계약을 도장을 찍고 난 뒤에는 이미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현상이 좀. 그러면 면식당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편인가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갈 비용 다 말해버립니다. 싹 다? 네, 디테일하게? 아니요, 디테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통탈 비용 말해버립니다. 아, 그냥 나중에 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그 언더로 무조건 만들어 드릴게요. 그 설명 요청하시면 다 해드리죠. 요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는데 보통 점주님들 저희 50개 지점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정말 그거는 아주 객관적인 자료가 되네요. 네. 이미 창업하신 분들의 비용이니까.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점주님 매장 컨디션 보고요. 뭐 주방 시설을 살린다거나 주방 타일을 살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서 더 빠질 겁니다. 그거는 제가 나서서 해드릴게요. 더 맞춰서 해드릴게요. 저희 그 말씀드렸던 그 처음에 이만큼 들 겁니다 보다 90% 이상은 더 낮게 나왔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는 좀 배신감이 아니고 오히려 더 신뢰가 느껴질 것 같아요, 본사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점주님들 좀 놀라시죠. 1억 2천만 원 정도 30평 하는데 들어간다고 말씀 주셨는데 왜 1억 900만 원이 나왔죠? 제가 줄였습니다, 점주님. 이렇게 해서 실제 들여서 하고 원금에서 빨리. 그러니까 그렇게 줄여주는 이유는 저도 저희 뭐 개설 마진이랑 일정 부분 있습니다. 본사가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있는데 저희는 일정 부분만 남기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드리면은 점주님들이 그걸 빨리 원금 회수로 하시더라고요. 해서 추가로 좀 생각 있으신 분들은 다점포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6개월 만에 원금 회수가 끝났네. 하나 더 해볼까? 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다점포 점주님들이 좀 많아요. 몇 분이나 그러면? 지금 한 8분 정도 계시는데 8분이? 4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면식달 4개 한다고요? 한 분이? 네. 왜 그렇게 좀 이제 그 뒤에 뭐 자세하게 한번 다점포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긴 하겠지만은 좀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럼 비용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고 질문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부분을 좀 물어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최저 매출 매장들이 얼마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지. 최저 매출 매장. 최저 매출 매장도 얘기를 해주나요, 본사에서? 뭐죠, 못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은 잘 얘기를 안 해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근데 물어보면 좀 약간 이런 거 물어보면 좀 약간 좀 진상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본사에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뭐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사라는 게 뭐 대부분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리스크란 건 커요. 10명 중에 8, 9명이 폐업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확실히 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최저 매장이 4매장이 됐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줄 수 있는지랑 이랬을 때는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지.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최저 매출 매장이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솔직하시네요. 네, 그럼 실제로 보여드려요. 이러면은 점주님 직접 일하셔야 되고 무조건 오토로 돌려서 답도 안 나오고요. 일하셔야 되고 여기서 인건비 관리랑 자재 관리 잘 하셨을 때 점주님 일하시고 토탈 한 20%에서 적게는 15% 정도 수익 나올 겁니다. 그것도 세금 다 떼고요. 부가세, 종소세 다 빼고 한 15% 해봐야 3천에 15% 450입니다.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나오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최고 매출은 많이들 잘 아시는데 최저 매출은 그 어디를 찾아보거나 물어봐도 사실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는 곳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 가맹점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매장 QSC, 뭐 퀄리티, 서비스, 클리니스, 뭐 음식의 맛이라든지 매장 청결도라든지 뭐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거는 거의 다 대부분 본사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는 본사가 좀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그 신메뉴 같은 것들을 안 내는 본사들도 꽤 많아요. 신메뉴를 안 낸다고요? 신메뉴를 좀 안 내는, 그러니까 이제 2년에 한 번 낸다거나 크게 막 신경 쓰지 않는 본사들이 많은데 신메뉴가 안 나온다는 거는 본사에서 사실 크게 기존 가맹점들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봐도 되거든요. R&D를 전혀 안 한다는 거는 경쟁력이 많이 뒤처질 수 있잖아요. 트렌드도 빠른데. 그래서 조금 뭐 예민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은 신메뉴를 런칭했던 이력들을 말해줄 수 있냐. 기존에. 예를 들어서 땡땡 브랜드에서 신메뉴가 이때까지 2년 동안 얼마 만에 주기로 무슨 메뉴들이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나왔는지는 표를 혹시 받아볼 수 있냐? 아니면 바로 설명해 줄 수 있냐? 그게 기존 가맹점들을 얼마나 생각하느냐의 어떤 척도로 볼 수도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면식당 그러면? 저희는 다 말할 수 있죠. 저희는 6개월에 한 2-3개씩 항상 나가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저희가 세 번째까지 알아봤는데 너무 귀감이 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평상시에는 잘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도 많은데 뭐 또 네 번째까지 또 있을까요? 뭐가 또? 그렇죠. 이제 본사에서 제시하는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률. 보통 뭐 38%, 뭐 40% 이렇게 남는다, 매출 대비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부가세, 뭐 카드 수수료, 종소세, 그 다음에 뭐 4대 보험료, 그것도 꽤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빼고 수익률을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본사
본사를 저도 대표님들을 많이 알지만 실질적으로 20% 넘기기도 사실 쉽지 않은 브랜드들이 좀 많고, 현실적으로 20%만 돼도 나이스하다라는 다 차포를 떼고 그런 부분들, 그 네 가지, 뭐 부가세, 종소세, 카드 수수료, 4대 보험료, 요거를 제 지출로 차감을 하고 수익률을 얘기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그거는 빼놓고 수익률이 다 제시가 되어 있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수익이 아닌 거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 다 빼고 다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수익률이 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더 솔직하게 말씀. 그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그럼 그거 외에 또 뭔가 몇 가지 있다면 또 그 외에는 직영 개수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없는 데도 많고요. 그러니까 교육장만 살짝 있거나 아니면 어떤 가맹점에 부탁을 하거나, 그리고나 아니면 하나 정도 있는 데가 많은데, 직영이 없다는 거는요, 사실상 본인들이 해도 수익이 안 난다고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곳들이고요. 혹은 또 귀찮을 수도 있는 것들인 거죠. 관리하기 힘드니까. 네, 힘드니까. 그래도 직영이 많다는 거는 많은 걸 테스트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영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5개 정도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늘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대목일 수 있는데, 가맹점주님들, 기존 가맹점주님들을 의견을 들어보는 거죠. 직접 찾아가서 뭐 커피 한 잔 사들고 가서 저도 이 브랜드에 관심이 있는데 점주님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라고 얘기를 들어보는 거. 아,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 예, 이게 뭐 불편할 수도 있는데 좀 한가한 시간에 가서 찾아가서 말을 나눠보면은 보통은 말해줍니다. 네, 이런 노력의 발품이 필요한 거죠. 본인 전 재산을 걸고 대출까지 내서 하는데 이 정도 노력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 정도 노력을 안 할까요? 좀 답답하긴 해요, 솔직히.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권장을 하고 점주님 번호를 줘버립니다. 전화해보세요. 다 오케이 했어요. 아, 오케이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좀 다행이죠. 왜냐면 신규 창업자분들 오셔도 점주님 저희 걸 하셔도 나중에 이런 귀감이 되셔가지고 다른 분들 상담 오면 전화 혹시 드려도 되냐, 다들 그러면 오케이를 해주시죠. 근데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과연 이거를 통과하는 브랜드가 있을까 싶은데, 첫 번째가 개설 비용이 진짜 얼마나 들어가는지 좀 리얼하게 실질적으로 좀 툭 까놓고 세부 비용까지 다 알 수 있는지, 작게 얘기했다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팽배해 있다 보니까. 두 번째가 최저 매장의 매출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진짜 잘 얘기 안 해주는 곳들이 워낙 많아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세 번째가 신메뉴 런칭 되었던 어떤 이력들이나 QSC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네 번째가 수익률에 관련된 부분.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책정해 있고 여기서 진짜 빼야 할 항목들까지 뺐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금적인 부분이나 4대 보험이나 뭐 카드 수수료나 진짜 세세한 부분들까지 차포를 잘 뗐는지. 차포를 잘 뗐는지. 그리고 뭐 또 두 가지 정도 더 설명해 주신 게 가맹점에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랑, 그리고 이제 직영점을 몇 개나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 직영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본사에서도 수익이 잘 나고 테스트도 많이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와, 근데 이거를 통과를 하려면은 진짜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다 꼼꼼하게 한다기보다는 체크하는 항목으로 가지고 가셔라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이런 6가지 항목들 말고도 많이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말씀드린 건데, 이것들을 했다가 한번 알아볼 때 어떤 검증이라도 해보면 좀 낫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드리러 온 거죠. 대표님한테 뭐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싶다 뭐 이러신 분들 있으면 어떻게 연결을 시켜드리면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그 상담 번호 있으니까, 만약에 저희 브랜드 상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전화 주시면은 제가 받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짧게 뭐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래도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는 제가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은, 네, 그냥 서두에 말씀 주세요. 저 면식당 할 건 아닌데요. 라고 그래도 받아드릴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곰프로님 채널에 한해서만 다 해드릴 수는 없고. 네네네네. 그러면은 진짜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를 안 해본 사람들은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사실 없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현업으로 하시는 분이 상담을 짧게라도 해준다? 1, 2분이라도 저는 그게 엄청나게 큰 이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상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 제가 고정 댓글에다 그거 달아 놓을 테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네, 한번 전화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면식당 본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우리 최종원 대표님하고 프랜차이즈 운영하시는 분들 80%가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 이런 주제로 어떻게 프랜차이즈를 접근해야 되는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2부에서 다시 돌아올 텐데, 2부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좀 얘기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이런 사람들은 프랜차이즈를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유형들의 사람들에서 한번 얘기해보고 하면 되게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 많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2부는 더 궁금해지는데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